안녕하세요. 다들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정부에서 트릴리언 단위로 긴급구조기금을 풀면서 마켓에 전반적으로 화폐가 많아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는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올랐었습니다. 자, 2022년 6월에는 인플레이션 수치가 9.1%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인플레이션을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경제 전체가 크게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올리는 정책을 폈었습니다. 자, 금리를 급속도로 올리는 바람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면서 인플레이션이 9.1%에서 3% 가까이까지 내려왔고, 미 연준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소프트 랜딩이 성공적으로 그리고 계획한 대로 풀려나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있는 것은 분명히 맞지만 금리를 급하게 올리는 바람에 빚이 많은 회사들이나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 그리고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에 대출을 해준 많은 리저널 뱅크들이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회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수의 해고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뒤로 한 채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미 연준이 목표로 했던 2% 근처까지 내려와 주고 2024년에 금리를 3번에서 6번이나 컷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큰 기대를 갖게 되었고, 이런 기대들이 작년 말에 마켓을 크게 끌어올리는데 한몫했었습니다. 자, 방금 말한 대로 금리를 컷할 경우에 일단 불안한 회사들의 빚이 줄고 리파이낸싱을 앞두고 있는 커머셜 리얼 에스테이트의 부담도 덜어주면서 무너질 가능성이 높았던 리저널 뱅크들 역시 한숨을 돌릴 수 있어서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희망이 많았었는데요. 올해 들어서면서 작년 말에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반대로 미 연준에서는 금리를 급하게 내릴 계획이 없으며 목표치였던 인플레이션을 2%로 잡고 나서 금리를 컷하는 걸 생각해 보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바람에 투자자들이 슬슬 걱정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이런 시기에 올해 초반 회사들의 분기 실적들이 기대 이상으로 아주 좋게 나오고 엔비디아를 기준으로 많은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미 연준이 금리 컷하는 시기를 미룬다는 것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있고, 오르는 마켓을 보면서 마냥 좋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켓이 계속 오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데다가 투자한 주식들이 계속 오르면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기보다는 주식 투자로 인해 수익 내는 것에 더 집중이 되어 있고,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이 크게 올라주면서 그나마 사이드했던 돈마저 주식시장에 들어오고 있어서 마켓을 한 단계 더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Fed Fund Rate를 실제로 컷했을 경우에 주식시장에 과연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주식시장의 과거 패턴들을 보면서 철저하게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들과 제 생각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디스클레이머만 듣고 영상 바로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무무에서 주식 15개를 무료로 나눠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새로 어카운트를 여셔서 무료로 나눠주는 15개 주식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 15개 주식을 이미 받아서 현금화를 했고 제가 장기 투자할 주식에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무료로 주식을 15개나 나눠주는데 받지 않을 이유는 없다는 생각에 프로모션을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컨텐츠들은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을 위한 영상들이기 때문에 절대 영상만 보시고 주식들을 매도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본인 스스로 반드시 리서치를 더 하신 다음에 판단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미 연준이 금리를 컷할 경우 주식시장이 아주 크게 오를 거며 불 랠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미 연준이 금리를 컷하는 시기부터 사이드에 저축하고 있던 자본으로 주식들을 본격적으로 매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 9.1%까지 올랐던 인플레이션을 금리를 그렇게 무리하게 올리면서 겨우겨우 3%대로 끌어내렸는데 금리를 다시 컷할 이유가 있을까요? 미 연준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을 2%대로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오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급하게 올림으로써 미국의 경제를 슬로우다운 시키고 사람들의 소비를 줄이고 회사들의 대출이나 액티비티를 줄임으로써 미국 시장의 소비나 자본이 도는 것을 낮추어 인플레이션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껏 힘들게 9.1%에서 3%대로 인플레이션을 끌어내렸는데요. 만약 인플레이션이 2% 근처로 내려왔다고 해서 금리 컷을 다시 한다면 인플레이션이 다시 서서히 오르게 될 겁니다. 자, 미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을 다시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을까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올해 금리를 6번이나 컷할 거라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막상 올해가 되고 나서는 금리를 6월, 늦으면 올해 말에 컷할 가능성을 미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미국 주식시장을 뒤돌아봤을 때 어떤 경우에 올리던 금리를 다시 내렸으며 금리를 내리고 나서 혹은 미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 나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이 크게 오르는 랠리가 시작되었는지 오늘 영상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아직 2%대로 잡히지도 않았고 모든 사람들이 소비를 해야 되는 식자재나 기름 등 에너지 값이 아직도 높아서 신용카드 빚이 역사상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오래 지속되면서 신용카드며 자동차 론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고 신용카드 빚이 2월에는 10%나 더 늘어서 신용카드 하나당 평균 빚이 6,300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만간 리파이낸싱을 해야 되는 커머셜 릴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는 데다가 커머셜 릴에스테이트의 70% 이상을 대출해준 리저널 뱅크들 역시 커머셜 릴에스테이트이 무너지게 되면 함께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될 겁니다. 또한 금리는 여전히 높아서 회사들 같은 경우 빚이 점점 불고 있고 회사의 생존을 위해 대대적인 해고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고 카드 빚은 점점 쌓여가지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 높은 금리로 파산 위기에 놓인 회사들이 나오면서 회사의 생존을 위해 해고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해고 당한 사람들마저 그 다음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시나리오가 발생될 경우 정말 큰 리세션이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큰 마켓 크래시를 피할 수 없을 정도로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을 때 비로소 미연준에서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컷하면서 경제의 활성화를 억지로 일으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마켓 크래시 직전까지 갈 정도로 경제가 좋지 않을 때 금리 컷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이 들고 금리를 컷하는 시기가 오면 오히려 마켓에 아주 큰 풀백이 오지 않을까 저는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미연준이 오르고 있던 금리를 컷했을 경우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표는 Fed Fund Rate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회색 박스들이 리세션 구간들을 표시해 놓은 박스들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패턴이 보이실 텐데요. 오르던 금리가 플랫해졌다가 다시 내려오기 시작하는 시기 이후에 마켓이 크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 회색 박스가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컷하고 나서 리세션이 항상 찾아왔다는 말이 되겠죠. 1969년에 금리를 컷하고 나서는 S&P 500이 36%나 떨어졌었고 1970년 말쯤에 금리를 컷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1973년 크래시가 와서 마켓이 48%나 떨어졌었죠. 물론 단기적으로 마켓이 오를 수도 있지만 곧 이어 큰 크래시들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에 미연준이 금리를 내리고 나서 역시나 마켓이 27%나 떨어졌었고 2000년도에 금리를 컷하고 나서는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는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마켓이 51%나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리고 2007년도에 미연준이 금리를 컷하고 나서는 2008년, 2009년 리세션이 찾아와서 마켓이 58%나 떨어졌으며 2019년도에 금리를 컷하고 나서는 마켓은 다시 35%나 떨어지게 됩니다. 자, 미연준이 금리를 내린 시기와 리세션이 일어났던 시기가 우연히도 이렇게 매번 일치했을 수도 있지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자주 겹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현 시점의 금리 패턴을 보시면 지난 2년간 금리가 아주 급격하게 오르면서 플랫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미연준이 얼른 금리를 컷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금리를 컷하고 나면 마켓이 아주 크게 오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금리를 컷하고 나면 단기적으로 랠리가 이어져서 사이드에 있던 돈이 들어오는 바람에 마켓이 오를 수도 있지만 미 연준에서 기껏 금리를 올려서 끌어내린 인플레이션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면서도 금리 컷을 결정한 만큼 경제가 좋지 않다는 증거가 아닌가 싶은 생각에 저는 오히려 미 연준이 올해 후반부나 내년에 금리를 컷하는 시기에 오히려 바짝 긴장을 하고 중요한 지표들을 분석하면서 페이트론 서비스 멤버분들과 나눌 생각입니다. 자, 지금처럼 불안한 마켓을 대비하면서 한편으로는 크게 오르고 있는 가상화폐 시장의 투자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페이트론 링크를 클릭하셔서 함께 투자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나눈 데이터와 차트는 과거에 미연준이 금리를 컷하고 났을 때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과거에 이런 패턴이 일어났다고 해서 이번에도 반드시 같은 패턴이 일어날 거란 보장은 없지만 투자계의 거장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주식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의 과거 패턴들을 분석하고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떠올라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같은 시기에 투자를 아주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주위에서 이 주식이 오를 거다라는 말만 듣고 투자하지 마시고 철저한 리서치와 마켓의 트렌드 그리고 주식 차트를 보면서 투자 결정을 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 분들과 나눠주셨으면 너무 고맙겠고요. 구독과 라이크를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